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되게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좋은 점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에서 경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그냥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 자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건 맞죠. 근데 돈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경험을 하면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중요시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에게 계속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다각화를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이 정말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결코 혼자서 정말 뭐 자유를 쫓기 위해 돈 1,00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 했다면, 저는 그냥 편향되어서 그냥 무조건 영업이면 영업, 뭐 부동산이면 무조건 부동산,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내 안의 감정에서 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이전에 제가 콜드콜 하다가 잠시 멈췄을 때 막 괜히 무섭고 괜히 무언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 있을 때, 제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저만을 계속 어떻게 해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잠깐이면 뭐 그렇죠. 근데 이 잠깐 동안에 저희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며 무슨 죄며 그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랬을 때 내가 나를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 다음 도미노를 쌓는 거를 저는 저희 멘토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갈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이 내가 콜드콜을 하다가 어 뭐야 못해서 이 알바를, 쿠팡 알바를 나간다는 것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거든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너무나 들통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잘못될까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뭐 생명도 포기하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지금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와, 여러분, 돈을 쫓으니까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돈을 쫓아야 된다고 늘 알승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쫓다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한 그런 그 자책과 나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그냥 한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해결이 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쿠팡 알바도 나가고 뭐 그냥 일반 물류회사도 나가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초반에는 좀 적응을 못 하더니 지금은 막 뭐죠? 계속 나오기를 바래요. 왜냐면 제가 무슨 훈련을 했냐면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 알승 대표님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정말 오로지 집중을 해요. 어떤 집중? 그 일을 끝내기 위한 집중을 오로지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책을 읽는다거나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은 저 혼자 그냥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듣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저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반복하고 집중하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런 다각화 중에서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학습이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욕을 하고, 그만둬야지, 때리쳐야 하지, 뭐, 근데 다 잘리면 잘리는 거지. 하지만, 뒤에서 욕은 하지만, 또 막상,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복되는 일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자유가 없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또 알바는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한 10만 1천 원 정도 세금 떼고. 그러면 지금 제가 나가는 또 이 물류회사 쪽은 이렇게 잔업을 좀 강압적으로 시키는 분위기예요. 무슨 정직원한테 하듯이. 그러면 전 두 가지를 봐요. 와, 그 일하는 일을 관리 감독자들은 되게 뭐 알바생이든 아니든 그냥 다 동등하게 바라보고 일을 시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알바생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책임감과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그 맡은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 한 명, 또 한 명은 이렇게 투덜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무슨 맨날 10만 원 받고자 하면서 여기서 내가 욕과 쿠소리를 다 받아야 되냐고. 그 돈만큼 값어치만큼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본인도 처음엔 이렇게 알바로 들어왔다가 6개월 후에 정직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정직원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내가 만약 알바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만약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기에 정직원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그리고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사람들은 진짜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돈을 벌고자 그냥 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서론이 길었는데, 뭐냐,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진짜 올라가고 싶은 분 많을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이유도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내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그 자유의지를 원하기 때문에 우선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번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갖고 있는 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들이 더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더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돈이 없으면 유혹 자체가 달라요. 근데 돈이 있을 때는 유혹 자체가 다르고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도 다양해지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되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밑바닥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저는 감정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정말 잘 컨트롤하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돼요. 지금 하나씩 제가 이런 훈련 속에서 많은 다양한 경험과 많은 훈련 속에서 놓치는 것도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지만, 그래도 이런 훈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느냐인데, 그리고 언제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뿐인데, 제가 이 감정이라는 이 도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자신이 진짜 감정적인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떤 행동으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분석해야 돼요. 그 문제거든요, 사실. 그 감정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을 나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인 건지, 그러면 내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건지, 되게 다양하게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밑바닥에 있는 분들 잘 보세요. 내가 작은 거에 예민 반응을 하고, 진짜 비기도 싫어, 막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 근데 딴 사람들은 또 그게 괜찮거든요. 그랬을 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물류회사의 그 관리자분이 막 욕설도 좀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뻐하고, 뭐 관리자들이 다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알바생들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직장인처럼 막 의무로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나왔는데, 그 많은 회의하는 모임에서 뭐 2년 이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그리고 기존 사람들만 잘하면 된다 막 이러한 멘트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이 반응을 보이는 게,
아씨, 내가 왜 이 10만 원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막 하면서 엄청 계속 이게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 계속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싫거든요. 이해는 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구나 하는데 그게 동선에서 겹칠 때마다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고 본인이 느낀 감정을 자꾸 저한테 토로를 하니까. 근데 그게 그분이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는 족족 본인이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또 그런 이렇게 막 앉아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분은 그냥 그 현 상태에서 일어났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존사 멤버들이 좀, 그 신입들을 잘 케어했어야 됐던 부분들을 그냥 그 앞에서 좀 아다르고 어다를지 몰라도 표현을 한 건데, 그분을,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만둬야지 마 이런 말도 하고, 내가 뭐 잘리면 잘리지 뭐 이러 투투투투 되면서 그냥 본인의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의 감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분은 그 투투투에 되는 게 분명히 행동에서 다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느껴지는데 그 관리자분들이 그걸 못 느끼겠냐고요. 그러면 그게 본인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결국엔 그게 자기 자신한테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고 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감정이 자기가 한 결과에 의해서 잘 되면 무조건 잘하고 기분 좋은 거, 안 되면 못한 거. 자, 근데 왜 그때는 잘 되다가 못할까? 그럼 거기에서 내가 왜 그 전에 뭘 했지?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네? 그날 너무 잠이 자고 잠이 쏟아지고 막 피곤하고 막 무언가 잡히지도 않았네? 그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지? 전날에 무리해서 일을 잡았나? 무리해서 일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날 무언가 다 스톱이 되는구나. 나는 이렇구나. 근데 이런 걸 개선하려면 내가 일을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하지? 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본인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라 잘했어, 기분 좋아. 못했어, 기분 나빠. 나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못 배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인 자신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PCM을 함께 하면서 계속 그 다름을 많이 배우거든요. 되게 달라요. 어쨌든 되게 쭈글가 될 때가 많아요. 왜냐? 그분들은 그걸 다 지나쳐 왔고, 아니면 본체적으로 일상부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잘 해왔던 분들, 그러니까 조금 시작 스타트가 다른 거, 그 안에서 또 다양하게 다르게 훈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잘 못한다는 게 내가 쭈구리가 느껴지면 그 안에 엄청 쭈구리가 되는데, 그 안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냐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냥 스스로가 자기 안에 그 감정이고 자기 안에 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트럼프, 뭐 그랜트 카돈, 그 다음에 누구야? 워런 버핏. 이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린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분들은 이 모든 똑같은 사람의 속성들을 다 이겨내고 컨트롤할 줄 알고 그걸 이용할 줄 아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다라는 걸 계속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밑바닥에 있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훈련했던 방식을 나도 해가면서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내가 왜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인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저는 저에게 계속 교육에 투자하고 제가 함께하는 믿고 함께하는 배우는 분들이 다 이거를 뛰어넘었고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코칭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저 스스로도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감정이 지고 있는지를 그전에도 졌었거든요. 제가 저에게 교육에 투자하기 이전에. 근데 교육에 투자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이론들이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어서 너무나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쭈구리 되는데, 근데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겨내고 싶거든요. 그 감정에 치우치면 너무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믿지 못하고, 또한 그거를 누구한테 복제해요? 내 자식들에게 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내야 돼. 그러면 이 벗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많은 다양한 감정들 다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 알아차리면 내가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감정들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지를 디테일을 보면서 배우고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걸로 수정을 해가는 거예요. 당연히 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러나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편한 걸로 계속 경험하고 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찾아내 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짜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이 감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용해야지 라는 건 쉽지만, 진짜 내가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 다양한 시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랑 지금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승환 대표님이 처음에 코칭했을 때 먼저 해주신 거는 제거거든요. 제거밖에 될 수 없구나. 우리가 집 청소할 때도 집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정리정돈 아니죠. 정리정돈 한다고 또 뭔가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사거든요. 그거는 정리정돈 아니에요. 그 짐에 치여서 너무나 또 더 힘들어져요. 그냥 무조건 비워내야 돼요. 제거가 먼저예요. 1순위는 제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면 그 제거할 것들을 내가 또 스스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 알아가려면 뭘 해야 돼?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고. 알아차림이 있으려면 무언가 배워야 되는데, 내가 끼리끼리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긴장되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 특히나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하심으로써 많은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이걸 함으로써 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닐 때도 있고, 또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내가 여기 하면서 왜 말을 이렇게 못하고 뭐가 답답하고 막 이러지? 이러면서 또 자기 감정들을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굉장히 많이 알아봐야 돼요. 제가 지금 주하연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이 달라요. 아이승환 대표님도 많이 달랐으나 주하연 대표님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계획적인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거가 있어요. 밖에서 자꾸 외부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찾고 밖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대화하고 내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계속 너무나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안에서 찾아내려면 다 밖에서 끄집어내는 것 같지만, 밖에서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거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찾기 위한 그런 과정들, 그게 또한 유튜브예요. 우리가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 유튜브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고자 하는 이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뭐 중산층이든 뭐든 다 똑같은데 유튜브를 반드시, 그래서 저희가 아이승환 대표님이 PCM에서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게 유튜브가 콜드콜이에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거를 계속 강조할까도 한번 보세요. 본인 생각은 맨날 똑같은 소리라 라고 하니까 못 변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타인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왜 끊임없이 콜드콜과 유튜브로 이야기를 할까? 그것만 거기에 눈치 있고 센스 있는 분들은 또 알아차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